저는 반감기 이후에 오르는 상승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효과로 보거든요. 엄밀히 보면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알트 시즌이 다가오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과거처럼 아무거나 샀을 때 10배, 20배 가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코인 시장.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동환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반감기 이후에 오르는 상승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효과로 보거든요.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채굴자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채굴자한테 주는 돈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가 먹던 거에 반만 먹어도 이게 유지가 되나 보자.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질적인 의미이고, 근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한 4년 정도 더 존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때 요 과정 절반으로 줄여서 채굴자들이 막 근근히 살아가는 요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려갔던 가격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반감기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50개였어요. 반감기 하면 25개가 돼요. 그럼 되게 많이 줄죠. 근데 지금은 줄어드는 게 3개, 3.2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가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반감기만으로 8월부터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코인 안 하시는 분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반감기 효과보다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그럼요. 지금 미국 정부가 21만 개 중에 3만 개 딴 지갑에다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칠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약간 얼어붙는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장기로 비트코인 투자를 해라, 그럼 뭐 주저없이 전고점 밑이니까 그냥 사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단기 이슈잖아요. 역대 보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격이 주식 같은 경우 오르기보다는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금리 인하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정말 약간 침체로 갈 것 같은 상황에 이 경기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금리 인하냐, 그러면 시장에 뭔가 어려운 게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부양해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이제 금방이라도 꼬라 박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착륙, 금리 인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파월이 이제 얘기했던 거를 보면, 지금 고용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실업률은 한번 늘기 시작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장에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코인 가격에도 별로 메리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인은 정말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자산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직장을 잃고 뭐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소비할 게 없어서 뭐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떤 성격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파월과 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완화적인 어떤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하면 그 이유는 명확해요. S&P 500을 살리려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거꾸로 엉뚱하게 코인으로 간다? 그럼 좀 싫잖아요. 저 같으면 못 가게 막아놓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21만 개 있는 비트코인을 막 계속
어디론가 보내서 이상한 이제 혼선을 준달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성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3월 달에는 엄청 돈이 많이 들어왔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김치 프리미엄 10%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이후에 4, 5, 6월 동안 10%가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투자자들도 좀 이거 아닌가 봐. 힘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특히 한국에서의 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스닥 투자자들이랑 거의 겹칩니다. 굉장히 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잘 가는 자산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 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도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코인 잘 안 가네? 그럼 나 저기 뭐 QQQ 넣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좀 그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코인 시장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끼리 하는 말로 코인 상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주체가 있어요. 항상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 가격을 올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팔아야 끝나요. 근데 팔려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김치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그런 데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마냥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최근 한 주를 보면 지난주 그러니까 7일 전에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 0.5%막 이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2.5%까지 올라갔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은 보통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다. 일단은 뭐 시장의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ETF 효과의 주요 기대가 기관 투자자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ETF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ETF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고 특히 이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또 투자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ETF는 허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ETF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요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허용했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가의 손실이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 손실 크게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우려는 어느 정도 뭐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ETF가 그러니까 승인된 날 혹은 뭐 거기서 일주일, 10일 이내에 확 열어줬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열어주게 되면 뭐 좀 그런 효과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인식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높고 제가 생각할 때 코인 투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알트 시즌 하냐면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뭘 의미하는지 봐야 돼요. 알트 시즌이 뭐냐면요. 아무 코인이나 사도 10배, 20배가 가는 게 알트 시즌이고 실제로 이게 2017년, 21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코인 갈 것 같아. 뭐 잘 간대. 샀어요. 내가 10배를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기성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코인 투자 안 하죠. 근데 이제 다만 투기성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좀 필요한 게 그러니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알트 시즌이 다가오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과거처럼 아무거나 샀을 때 10배, 20배 가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코인 시장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뭘 사면 안 되는지, 뭐는 사도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건 괜찮은지 이런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를 해서 먹어본 사람만이 다음에 코인 투자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최대한 뭐 제일 좋은 건 이익을 보는 거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쭉 올랐으니까 또 떨어질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에 최대한 이익을 잘 보존해서 다음에 어떤 신종 디지털 자산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그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나 가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코인 투자에 웬만한 내공이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쳐다보지 않는 게 좋고, 저도 실제로 어쨌든 코인 업계에서 실제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한 번에 투자하는 코인의 개수가 4개를 요즘엔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팔로잉이 안 돼요. 그런 걸 좀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자신이 없다, 나는 코인 잘 모르고 비트코인 뭔지 모르는데 그냥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래인 거는 같아. 마치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피처폰의 시대가 가고 스마트폰이 왔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 자체는 나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적립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막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1년 수익률 얼마를 원하는지. 보통 여의도에서 1년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25%다. 그러면은 막 박수 치거든요. 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특히 코인 투자자들한테 저 연평균 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웃음 친단 말이에요. 야, 왜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코인으로 굉장히 일확천금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시장도 제도권으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비트코인 ETF 된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좀 그에 맞춰서 지금은 투자하는 센스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